자, 기하의 벡터에 나왔던 문제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가 벡터의 연산 공간 좌표 기본적인 연산 2점짜리 3점짜리에서는 정의만 물었다. 내가 정의만 잘 알고 타원의 정의, 음함수 미분의 정의, 그리고 평면운동에서의 속력,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3점짜리 생각. 그럼 내가 4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더라. 하지만 역시 우리가 정의를 잘 기억하고 이를 응용해야 된다. 정사형 S 코사인 세타는 S 프라임이 되냐. S를 어떻게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수학이더라. 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오늘 숙선생은 7월 모의고사 가형 풀이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기하 벡터 시간입니다. 이 숙선생은 가형이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조금 쉬워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하 벡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하 벡터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는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2점짜리 2개. 여기 더 쉬워졌다는 거죠. 사실 기하 벡터가 2점짜리가 2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하 벡터가 그 문제가 2점짜리로 나오고 3점짜리 3개, 4점짜리 3개. 아마 실제 수능에서도 뭐 비슷하거나 2점짜리가 하나 줄고 3점짜리가 하나 더 늘거나 4점짜리가 하나 더 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온 분포를 보면 2점짜리는 벡터의 연산과 공간 좌표에 대한 이야기, 매우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후다닥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음함수 미분, 그리고 평면 운동에서의 속력이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뭐 정의만 잘 알고 있다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4점짜리에서 마지막에 29번 등장한 벡터의 내적 문제만 아주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모두 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다. 기본만 잘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형이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하 벡터를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이숙 선생과 함께 왜 틀렸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기하 벡터가 나왔어요. 자, 고민할 거리도 없죠. 그냥 A 벡터와 B 벡터의 차를 계산하면 3, -2, -2, -6 성분끼리 그냥 뺄셈. 3 빼기 2, -2 빼기 -6. 사실 이것도 쓸 것도 없는데 그냥 썼어요. -2 플러스 6 해서 4. 1 더하기 4 성분의 합이니까 5. 이렇게 후다닥 넘어갑니다. 1번은 여기까지. 자,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원점이다. 이때 A 값을 구하라. 근데 A가 지금 Z좌표에 대해서만 나와 있네요. Z좌표. 자, 그럼 Z좌표만 1대2로 내분하면 되겠죠. Z좌표만 1대2로 내분하면 그 결과가 원점이니까 0이라는 거죠. 네, 외분이에요. 외분. 1 빼기 2.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분의 A-4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네요. A-4는 0, A는 4. 사실 얘도 거의 1초짜리 문제에 해당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외분점 공식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A를 우리가 X1, Y1, Z1, B를 X2, Y2, Z2, M대n으로 외분한다. 외분하면 어떻게? n-n분의 mx2-n x1, n-n분의 my2-n y1, n-n분의 mz2-n z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Z좌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뭐만 본 거다?
지금 여기 Z좌표에 대해서만 없잖아요. Z좌표에 대해서. Z좌표. 그래서 Z좌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 거다. 자, 만약에 여기 m대n으로 내분했다면 다 부호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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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바꾸는 게 내분점 공식이다. 이번 문제를 틀렸다면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2점 F를 초점으로 하면 타원이 있다. F'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자, 그러면 빨리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지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타원입니다. 타원. 이게 컴퓨터라 그림이 좀 완벽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마이너스 5F 프라임, 여기 5F가 있는데 F 프라임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에 있대요. F 프라임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뭐 각각 교점은 A, B라 하자. 이때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가 ABF의 둘레의 길이가 ABF의 둘레의 길이가 52일 때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원의 정의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하더라. 거리 합이 일정하더라.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AF 프라임 플러스 AF는 모르니까 2A 또 일정하다 BF 프라임 더하기 BF가 2A더라. 그런데 그게 뭡니까? 다 삼각형의 둘레가 되네요. 즉 2A 더하기 2A가 52가 돼서 A는 13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단축 물어보잖아. 단축. 단축은 2B죠. 언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공식이 있을 때 이때 A가 13이라는 게 주어진 거죠. 13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한 결과가 뭔데? 초점 C 5의 제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3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5의 제곱. 피타고라스 빨리 나와야 되겠네. B는 12. 근데 그거 잘 안 떠오르면 계산하면 되죠 뭐. 144는 12의 제곱. 단축의 길이는 얼마니까? 2B니까 2는 12 곱하기 2에서 얼마? 24. 이렇게 우리가 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 때 a가 더 크다 하면 초점이 x축에 있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 된다. 여기가 c더라. 초점에 여기가 c더라 라는 거. 우리가 장축은 2a, 단축은 2b가 된다. 혹은 b가 더 클 때는 그게 장축과 단축이 반대로 된다. 초점 구하는 것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원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후다닥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y를 미분해라. y를 미분해라. 자, 그러면은 다짜고짜 미분해 봅시다. 자, x 곱하기 y, x 미분 1. 이거 곱미분해야 돼요. y 더하기 x, y 프라임, y 미분하면 빼기 y 세제곱 미분하면 3y제곱인데 y는 함수잖아. 그래서 y 프라임 ln x 마이너스 y 세제곱에 x분의 1은 0이네. 근데 문제에서 얘는 y 프라임에 해당하던 y 프라임. y 프라임 구하려면 x도 알고 y도 알아야 되겠네. 그런데 x 1 알아.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y 나온다는 것이. 1을 어디다가? 이 원래식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원래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y 마이너스 y 세제곱 ln 1은 2. ln 1은 뭐가 돼? 0이 되네. 그럼 y는
2가 되네요. 아, x가 1일 때 y가 2일 때. 아, y에다가 2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고 원래식 풀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y에다가 2 넣었으니까 2 더하기 x 1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 내면 4, 3, 12 y 프라임 ln 1 빼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분의 1은 0이 된다. 그러면 또 역시 얘가 0이 되네. 그러면은 2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y 프라임은 6이 된다. 이렇게 이 문제를 틀렸다면 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몰랐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몰랐다. 음함수 미분을 못했다. y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이 생긴다. 속미분한 게 생겨야 된다. y는 미분하면 y 프라임한 속미분이 생겨야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 자, 좌표평면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위치에 대해서 P가 주어져 있다. 이때 속도를 V벡터라 할 때 V벡터 크기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근데 V벡터가 뭔데? V벡터. 우리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V벡터는 dx, dt, dy, dt라는 거. 아, 그러면 일단 먼저 뭐 해보자. 미분하자. dx, dt는 1 플러스 t분의 1 dy, dt는 미분하면 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둘이 어떨 때? 어떨 때? 이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즉, 1 더하기 t분의 1은 t 플러스 1이 돼서 없어져서 1은 t제곱.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t가 양수임이니까 t가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1이 되네. 아, 그러면 V벡터는 2, 2가 됩니다. V벡터의 크기는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루트 8인데 2를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러면 루트 8의 제곱은 8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그냥 기본에 충실해요. 정의만 잘 알고 있냐. 음함수의 정의, 속도의 정의,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이거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25번까지가 우리가 문제였다면 우리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25번까지도 해결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됐는데 기하 벡터 가형에서 1등급을 노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2, 3점 문제는 항상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 자, 기하 벡터 7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는 분명히 이 생각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였어요. 생각을. 자, 그러면 일단 자 문제를 봅시다. 이런 AB와 AD의 길이가 같다. 아, 그러면 뭐 지금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대. 그리고 여기 높이가 루트 15이더라. 나는 이제 직육면체 ABCD, EFGH가 있다. 이때 선분 BC 위의 점 P에 대해서 정사형을 했다. 정사형을 했더니 PHQ를 정사형했더니 뭐 P를 여기 내리면 뭐 어디 여기 내려줄 거예요. 여기 뭐 P 프라임 어디 일자로 쭉 내려오겠죠. 수직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뭐더라? 정삼각형이더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정삼각형이더라. 이때 삼각형 EQH 평면 EQH를 평면 PHQ 위로의 정사형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정사형 어떻게 구해? 정사형 S 코사인 세타는 S 프라임 즉 뭘 찾자? 코사인 세타를 찾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떻게 찾을 건데? P에서 P 프라임. 아, 삐뚤어졌지만 아무튼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도 수직. 지금 정사형에 의해서 다, 아니,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전부 다 수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여기 길이를 h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h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h 프라임 분의 h가 되겠네요. 근데 h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h는 어떻게 구해? 지금 밑변의 삼각형, 요 삼각형 HQP 프라임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4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4 하면 2 루트 3. 그리고 H 프라임도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H 프라임의 제곱은 H제곱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H 프라임 제곱은 2 루트 3 제곱하면 12 더하기 15에서 얼마? 27. 아, 그럼 H 프라임은 3 루트 3.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H 프라임 3 루트 3분의 2 루트 3에서 얼마?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아, 됐네. 3분의 2. 여기까지가 스텝 1단계. 첫 번째 단계. 그러면은 분명히 코사인 세타고 있어.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S를 구해야 되네, S. 왜냐면 지금 이 QH는 지금 여기 평면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 평면과 요 HQP 사이에 이제 요각을 세타를 할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한 거죠. 이제 문제는 EQH의 넓이를 구해야 돼. EQH. EQH 어떻게 구하지? 그래야 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보다가 고민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뒀더니 대각선이 얼마예요? 지금 4예요. 한 변의 길이가 4. 여기도 A고 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4예요. 4. 아, 그럼 여기도 B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A-B, A-B 4네요. 그러면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의 제곱. 1대 1대 루트 2. A-B는 루트 2분의 4 해서 얼마? 2 루트 2가 되네요. 요거 이제 풀면 되겠네. 자, 근데 얘 연립해서 풀면 돼요. A 대신에 2 루트 2 플러스 B를 쑥 집어넣으면 2 루트 2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 됩니다. 요거 연립해서 풀면은 속수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지금 공간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A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요거식 전개해서 근해 공식 쓰면 바로 B의 값 나오고 B의 값을 다시 집어넣으면 A 값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S의 넓이가 바로 나오죠. S. S는 얼마니까? 2분의 1 AB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6-2가 돼서 얼마다? 2가 되니까요. 그러면요, S'은 원래 S의 넓이가 지금 2니까 2 곱하기 3분의 2에서 얼마? 3분의 4가 되죠. 물론 객관식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답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풀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S 구하는 게 몇 단계? 두 번째 단계더라. 여기까지 S 구하는 게 스텝 2다라는 거.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봐야 돼요. 정사형의 정의가 뭐냐면 정사형 시키려면 원래 넓이를 알아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S'이 나오더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고 S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S를 찾아본 거다. S를 찾고 코사인 세타를 찾고 코사인 세타 찾는 거 1단계, S 찾는 거 2단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다시 단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 구하려는 건 S 코사인 세타는 S'이니까 S 구하고 S가 뭐냐? S가 이 삼각형의 넓이 S. 정사형 시키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각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19번 문제 그래도 어렵지는 않더라. 우리가 그 S 코사인 세타는 S'이라는 것만 알면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겠다. S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다점짜리 치고는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문제였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는데 이숙 선생은 짧게, 간단하게, 4점짜리지만 간단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오래 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보면 좋죠. C제곱은 9 더하기 16 해서 얼마? 25가 된다. 그러면 C는 5가 되네요.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5. F'부터 F까지의 길이는 10이겠더라. 라는 생각. F'F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3일 때.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내접원이 하나 있네요. 내접원. 내접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내접원을 그리는데 여기 위에 중심이 여기 중심을 Q라고 합니다. 이때 Q의 요 원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에 대해서 OQ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사실 지금 내접한다는 거는 원의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접점까지 다 뭐가 된다? 수직이다. 접점까지 뭐가 된다? 수직이다. 라는 거를 알고 얘의 길이가 얼마더라?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접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만큼의 길이가 A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A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도 B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C가 되면 요만큼의 길이는 C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 더하기 C가 얼마더라? 10이더라. 여기 길이 10.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쌍곡선의 정의를 여기서 바로 기억해야 돼. 쌍곡선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얼마더라? 2a더라. 여기 거리의 차가 얼마더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거리의 차는 6이 되죠. 3 곱하기 6이 되죠. 그러면은 거리의 차 F'P 마이너스 FP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6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 C 마이너스 B가 얼마더라? 6이더라. 문자 두 개, 식 두 개, 둘이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 두 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C는 8이 나오고 B가 2가 나옵니다. 그럼 게임 끝. 게임 끝. 왜냐면 지금 C가 8이라며 여기가. 이만큼의 길이가 8, 이만큼의 길이가 5,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3. OQ는 어떻게 되는 건데? 6인데. 여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OQ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얼마? 18. 이렇게. 사실 지금 뭐 풀이를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좌표를 찾아서 직접 구합니다. 근데 Q의 좌표까지 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런 쌍곡선 타원, 포물선과 관련된 문제는 뭘 기억하자? 정의를 잘 기억하면 좋다. 정의를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얘는 좌표를 구해서 풀면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더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선분의 길이가 이쪽이 같다라는 것과 쌍곡선의 성질만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얘도 4점짜리 28번, 무려 28번에 위치하는 랭킹 3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가 않더라. 그래서 가형이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9월이나 수능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 기억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29번입니다.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양수 x에 대하여 원 위에 서로 다른 점 a, b, c가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려준 건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 OC 벡터의 크기는 다 반지름이 1이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A 벡터 내적 OB 벡터의 값이 최대일 때 ABC 대비를 S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벡터의 크기잖아요. 양변을 뭐 해볼까요?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제곱 5a 벡터의 제곱 플러스 10x의 5a 벡터 내적 5b 벡터 플러스 25 5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9 5c 벡터의 제곱이에요. 사실 일부러 이렇게 5a 벡터, 5b 벡터를 두고 c를 이항시켜서 제곱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5a 벡터 내적 5b 벡터. 우리가 원하는 게 등장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항상 봐야 돼요. 지금 주어진 게 5a 벡터 내적 5b 벡터였다. 그러면 그들이 나타나게끔 문제를 변형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돼요. 왜냐면 얘는 크기의 제곱은 1, 얘도 1, 얘도 1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10x의 5a 벡터 내적 5b 벡터는 9-25가 됩니다. 그러면 x는 0보다 커요. 양수라고 주어져 있죠, 문제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를 묶으면 16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을 10x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5x분의 8 플러스 10분의 x가 돼요. 얘가 최대가 된다? 얘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얘가 최소가 된다? 근데 x는 양수다. 산술? 기하가 되겠죠. 2배의 루트 5x8 더하기 10분의 x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가 더 큽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왼쪽이 더 크지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5x분의 8 더하기 10분의 x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50분의 8. 근데 지금 다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의 루트 50분의 8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사실 그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얘가 최대일 때라는 거야. 이게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같을 때 성립한다. 같을 때. 즉 5x분의 8과 10분의 x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곱해봅시다. 5x제곱은 80, x제곱은 16이 되죠. 아,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라. 4일 때. 아, 그러면 이제 언제? 4, 5a 벡터 플러스 5, 5b 벡터 플러스 3, 5c 벡터가 0 벡터를 만족한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 ABC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양변을 뭐로 나눠볼까요? 9로 나눠볼게요. 4 더하기 5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9분의 4, 5a 벡터 플러스 5, 5b 벡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5c 벡터가 되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제가 OP 벡터라고 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원점이 여기 있겠죠. 원점. 원점이 여기 있다면 OA 벡터와 OB 벡터를 어떻게 몇대 몇으로? 4대 5 이렇게 되겠죠. 내분한 점이 P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쭉 이제 지금 얘가 OP 벡터가 여기죠. OP 벡터. OP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OP 벡터와 OC 벡터는 방향이 어떻게 정확히 반대. 그리고 OC 벡터의 3분의 1이잖아. 즉 OP 벡터의 3배. 아,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할 준비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다가 지금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이 삼각형을 볼게요. 내가 이 삼각형 여기 세타라 하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OB의 길이 곱하기 OA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요거 이용할 거예요. 요거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여기로 돌아오면 지금 x가 얼마일 때냐면 4일 때 내적이 돼요. 즉 OA 미안합니다. OA 벡터 내적 OB 벡터가 얼마일 때라는 거예요. x에다 지금 4 대입하면 요게 성립할 때잖아요.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25분의 4가 돼갖고 나오면 5분의 2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즉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다 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하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편의 길이는 다 1이니까 얘는 얼마? 넓이가 5분의 3, S가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0S는
아니죠. S가 지금 아니죠, 얘는. 지금 얘가 5분의 3인 거예요, 얘가. 근데 요만큼은 몇 배? 3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S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9가 되죠. 그래서 5분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50S는 60이 되는 거지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많이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는데, 사실 어렵다기보다 좀 귀찮은 작업들이 많은 거예요. 길게 우리가 길어졌다. 문제가 길게 늘어졌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최대인지를 찾아야 되더라. 언제 최대인지, 여기. 첫 번째 파트. 언제 최대인지를 찾아야 되더라. 언제 최대이다. x가 4일 때 최대이더라. 라는 걸 찾은 거고.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 여기가 1대 3이더라. 그리고 요 넓이를 구했다. 어떻게 뭘 이용해서 내적한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4더라. 그때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찾고, 그 다음에 넓이를 먼저 OAB 넓이를 구하고, 이거를 몇 배 해야? 3배 해야 OBC 더하기 OCA의 넓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총 몇 배? 4배 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서 5분의 12가 되더라. 그게 S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보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어떻게 보면 뭐 네 덩어리까지 나오는 문제죠. 사실 단계가 복잡해서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문제가 막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 거는 아니었다. 사실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아마 첫 단계가 근데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언제 최대인지를 찾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1등급을 노리더라도 하나 내지 두 개 틀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30번과 29번을 버릴 거다. 라면 뭐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지만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풀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 나중에 9월이나 수능이 되면 얘는 분명히 29번에 실제로 위치하지 않을 거다.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29번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숙선생은 기하 벡터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기하 벡터에 나왔던 문제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가 벡터의 연산 공간좌표, 기본적인 연산 2점짜리, 3점짜리에서는 정의만 물었다. 내가 정의만 잘 알고 타원의 정의, 음함수 미분의 정의, 그리고 평면운동에서의 속력,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3점짜리더라. 그럼 내가 4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더라. 하지만 역시 우리가 정의를 잘 기억하고 이를 응용해야 된다. 정사형 S 코사인 세타는 S 프라임이더라. 그래서 S를 어떻게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수학이더라. 쌍곡선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면 좋았다. 무엇을 이용해서?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한 문제였다. 내적도 역시 정의에 충실하면 됐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OA 벡터 내적 OB 벡터가 등장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었다. 그래서 OC 벡터를 이항해서 제곱을 하는 게 키 아이디어였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확실히 하시고 기하 벡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길게 내다보고 우리가 수능 때까지 지금 틀렸다고 급해하지 말고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다음 모의고사는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선생은 여기까지입니다.